이 문제는 지금 영상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25번은. 20번 없을 수 있습니다. 23번. 다시. 해를 갖도록이라고 한 말은 해가 하나라도 있도록 이 말이죠. 그러죠? 해가 모두일 수도 있고 범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뭘 풀 거냐? 부정으로 풀 거다고. 부정이 뭔 말이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쩐다고? 얘가 해가 없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자 얘가 이 부등호가 이쪽으로 되는데 해가 하나라도 있다는 말은 만족하는 게 있는 건데 얘가 바뀌게 되면 해가 없다고 얘가 크다가 해가 있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푸는 게 맞다면 얘를 이렇게 푸는 게 맞네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이게 해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해가 없다의 부정이 얘는 해가 있다야. 이게 해가 없다의 부정이 뭐라고? 이거의 해가 없다의 부정이 이거는 해가 있다라고요. 해가 없다의 부정이 해가 있다라고. 왜? 해가 있다라고 푸는 게 힘들다고 했죠? 종류 여러 가지니까. 해가 없다는 것은 쉽게 풀 수 있죠. 이거 해가 없다는 말은 식을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 x 플러스 p 3이 x가 3도 있네요. 넘겨버릴게요. 3 넘기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가 되네요. 플러스 p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은 게 해가 없다 이 말이야. 해가 없다는 말은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게 없다는 말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떠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분별식이 p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k가 0보다 작다 이 말이겠죠. 등호란 말은 이렇게 접할 때단 말이죠. 접할 때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접할 때는 0보다 작은 건 없는 거죠. 접하더라도 해는 없다. 등호까지 되네요. p의 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p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p 플러스 16 마이너스 1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p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p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다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자, 우리는 지금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지금 요게 해가 없다는 푸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야? 해가 있도록이잖아. p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에 부정을 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부정을 풀러 가니까 얘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p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6 마이너스 12k가 0보다 크도록 이렇게 나와야 된다. 다시. 그래서 얘가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크니까 얘가 판별식을 다시 쓰면 2제곱 4 마이너스 16 플러스 1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p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하니 그래서 또 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 1이다 이거죠. 와, 이렇게 풀려고 했더니 지금 이 말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해준 거야 지금.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지금. 그렇지. 쌤이 왜 이렇게 푼 일이 이해되신가요? 해를 갖도록이 좀 어렵다고 말이. 해를 갖도록에 해가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 항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정을 푼 거야.
그러면 선생님 요거 이렇게밖에 못 풉니까? 아니죠. 어떤 방법도 있냐면 요놈은 이 문장의 해석으로 문제를 푼 거고 우리는 이 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해석해 볼게요. 자, 부등식, 함수, 부등식,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면 문제가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꽤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를 fx라 그릴 거고요. 얘는 gx라 그릴 겁니다. 자, fx를 그리면 1하고 p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야. 얘가 1하고 p라고요. 아닌데요? p가 더 작을 수도 있네요. 바뀔 수도 있네요. 아닌데요? p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다 생각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그렸어요. 자, 오른쪽 그래프가 얘는 뭡니까? K를 지나는 직선이죠. K를 지나는 직선인데 그 직선이 2차보다 더 큰 부분이 해를 갖도록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선이 2차보다 더 큰 부분이 큰 것이 해가 있다는 말은 그렇게 큰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봐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지금 요 그래프는 x절편이 k인 직선이야. 이 그래프는 뭐라고요? x절편이 k인 직선이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x축이죠. 이게 지금 x축이야. 이게 지금 x축인데 x축에 k, 0 k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k를 지나는 직선이야. k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알겠나요? 세 개를 그려볼게요. 기울기는 3이니까 기울기는 3, 기울기는 3, 기울기는 3. 이 정도로 그려볼 수 있겠죠. 평행이 아닌 것은 그냥 넘기면 됩니다. 기울기 3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요 직선을 일단 그려본 거야. K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K가 어딘지 모르니까 지금 선생님 세 개를 그려보고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해보세요. 이 검정색 그래프보다 직선이 큰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차보다 직선이 더 큰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현재 얘는 존재해야 안 해. 1차가 이거고 2차가 이렇게 되니까 1차가 더 큰 데가 없습니다. 됐어요? 얘는 있어 없어? 얘는 있죠 지금. 어디야? 이 부분이 더 크단 말이야. 얘는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더 큰 거죠?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은 말이 되는 거고 이 그림은 말이 안 된다. 얘는 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는 것이 뭐야? P의 값에 관계없다는 말은 P가 움직일 거라는 거죠. P가 지금 이 X절편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P예요. 맞나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P야. 근데 P의 값에 관계없다는 것은 P가 움직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고 됐어요?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떨 수도 있어요. 둘 다 P가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1에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이 X절편 K가 뭐보다 작으면 된다? P는 뭔지 모르겠지만 P보다 작다는 게 아니라 뭐보다 작은데 결론적으로 K가 1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자 이렇게 그래프 해석으로 푸니까 그냥 쉽게 끝나버렸네요. 2차 그래프 K, 0을 지나는 직선
얘가 더 큰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K가 1보다만 작으면 되겠다 이 말이죠. 등호 안에서 등호. 얘가 1이 되면 얘가 이렇게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선이 더 큰 부분이 여기 있으면 상관없겠고 여기 자 봅시다. 뭐가 문제냐? 파란 거만 봅시다. 파란 거만 보면 말 되나요? 1이 되면 말 되나 안 되나요? 파란 거만 보면 지금 P하고 1이 똑같은 거죠. 그럼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 존재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제는 검정 부분 파란 거 해결했어요. 놔두고 자 여가 1이고 여가 P라면 얘가 1을 지나면 해가 있는 거죠. 이거 말 되죠? 이거 말 되지?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1이 가지고 봅시다. 그러면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1에서 접해버릴 수도 있겠죠. 1에서 접해버리면 등호가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네요. 그죠? 등호는 빠져야겠네요. 아까 풀이는 이 풀이는 뭐가 잘못됐네요. 등호가 해가 1이 빠져야 돼요. 알겠어요? 이 풀이는 일단은 틀렸어. 1이 문제야 지금. 그래서 1보다 작다가 이 문제의 해이고 정수 K의 최대값은 결론적으로 0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그래프 해석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쉽게 합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가 순허수가 되어야 돼요. 갑자기 나온 단어네요. 순허수. 순허수란 말은 허수다니까 i죠, i. i라는 말은 뭡니까? i의 뜻이 뭐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루트 안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순허수란 소리네요. 이 말의 뜻은 뭐 내용은 없고 그냥 얘가 보다 음수다 이런 말이야. k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음수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음수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최고차 계수가 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조심하라겠죠?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 이거 해주라겠죠? 최고차 계수가 문자로 되어 있으면 0이 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오케이. 성립하네요. k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가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냐 하면 그래프가 0보다 작다고 나오는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려면 k 플러스 1은 음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등호는 얘가 0보다 작다 했으면 0이 되면 안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 되면 실수입니다. 알겠어요? 판별식 등호가 없겠네요. 판별식.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판별식은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런 쪽으로 마이너스 5부터 k는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이래 되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요놈하고 요놈을 합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부터 k가 마이너스 1까지 등호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적분식이 이런 유형 문제가 꽤 있네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정신 차려봅시다, 이제. 자, 봅시다. 다음은 27번. 자, 두이차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gx는 위로 볼록입니다. 근데 2의 실수 x1, x2. 어? 2의 실수 x1, x2. 이것만 잘 해석하면 돼요. 뭐야? 집중해라. 2의 실수 x1, x2라는 것은 x1, x2 따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x1은 임이라는 것은 뭐 막 움직인단 말이지. x1도 움직이고 x2도 움직이는데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일단 알겠죠? 그래서 x1은 x1 나름대로, x2는 x2 나름대로 움직여서 식을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말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가 x1, x2가 아니라 그냥 x가 있는 것이 있고 xx는 이 x하고 이 x는 같은 x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같은 x인데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f가 g보다 더 크다는 말이고 현재 여기가 x1, x2는 얘는 x1은 자기 마음대로 수를 집어넣는 거고 x도 자기 마음대로 수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얘가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줄게요. 하나 fx, 하나 gx. 하나 fx, 하나 gx. 두 개의 차이점은 이해되시죠? 두 개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같은 x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같은 x를 집어넣더라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크다 이 말이죠. 얘는 그렇지 않다. 얘는 x1은 자기 마음대로 수를 집어넣을 거고 얘도 자기 마음대로 수를 집어넣을 건데 그런데도 얘가 크다는 말은 이 f의 최소 값이 g의 최대 값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식 이해됩니까? 이거 식 이해됩니까? f가 아무리 작더라도 g가 가장 큰 것보다도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림 이해되시죠?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차이점 이해되시죠? 얘는 이 식은 이런 식이야. 그냥 fx가 gx보다 더 크다 이런 식이고 얘는 x1, x2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었다.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무리 되겠죠? 최소값 구하고 최소값 구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다음.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1이 포함되도록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됐어요?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면 꽤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문제가 잘못 접근하면 꽤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해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방정식에서 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했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나오면 집어넣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해가 2를 포함한다는 말은 여기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10을 어쩐다? 만족을 한다 이런 소리겠죠. 부등식을 둘 다 만족을 해야지 1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버리면 1을 대입을 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11n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3392 3n n-3 그래서 n이 3분의 2부터 3까지 첫 번째 식 구한 거야. 두 번째 식 1을 넣으면 3-2n이 2보다 크다니까 바깥 범위 2n-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n-3이 2보다 크다. n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n이 2분의 5보다 크다. n은 정수네요. 정수. 얘하고 얘 공통범위 n은 뭐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n은 3밖에 없네요. 정수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n에다가 3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겠네요. 넘어가 되겠죠? 얘 나왔으니까 식이 다 나온 거라고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부등식 풀면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 이런 문제는 좀 추론을 해야 돼요. 자, 연립부등식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가 되겠죠. 얘는 0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이 범위하고 바깥 범위를 어떻게 잘 놓으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되냐 이 말이죠. 사이 범위하고 어떻게 바깥 범위를 놓을 거야 이렇게. 바깥 범위를 놔가지고 어떻게 잘 놓으면 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려봐야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어떻게 놓으면 될 거냐 생각을 해봤더니 요렇게 일단은 하나 넣고 요렇게 놓으면 가능할 것 같네요. 공통 범위가 지금 이 점 하나, 그 다음에 요 사이 범위가 하나. 그래서 하나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3 이렇게 나오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위의 식에 0보다 작은 사이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3을 해를 갖는다 이 말이고, 아래 식은 마이너스 2하고 1을 해를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위의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고요.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라는 식은 마이너스 2하고 1을 해를 갖는 이러한 식이다 이 말이 되겠죠. 자, 2, 5 이 형태를 보고 이 부분을 추론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역추론을 해야 돼요. 다음 3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부등식이 하나, 두 개죠. 연립부등식 항상 성립한다는 식 있으니까 일단 얘가 항상 성립한다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넘기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씩 두 번 쓰면 되는데 쓴다기 때문에 문자도 많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거 하나. 자, 부등식, 연립부등식 문제 중에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가 꽤 많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부등식 문제 중에 특히 연립부등식 문제는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가 꽤 많다. 뭐 어떤 내용이냐?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직선. 그러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맞죠?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보다 얘가 크다. 말이 안 되죠? 모든이라 있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되죠? 얘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은 말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 직선이 있어야겠죠? 직선이 요 사이에 직선이 몇 개 있겠어? 엄청 많이 있겠죠. 무슨 많이 있겠죠? 이렇게 상황이면 그러면 M하고 N은 많은 답이 나오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상황도 아마 아닐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럼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이런 상황이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직선은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얘하고 얘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얘하고 얘의 관계를 알아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하냐? 그래서 연립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2로 나누면 오케이. 아하, 이래서 중분을 갑니다. 이래서 접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x는 1이고 y는 4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 거라고 이제 1,4가 접점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양수꼴로 합시다. 양수꼴 얘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1,4 mx 마이너스 1 플러스 4랑 접한다 이런 뜻이겠죠.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x 플러스 4 플러스 m은 0 얘가 접해야 된다 이 말이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니까 m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대요. 결론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이 1이니까 1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요. m은 1이고 n은 3이 되겠네요. 답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33번 A가 B고 B가 더 큽니다. B가 더 커요. AB는 0이 아닙니다. AB가 0이 아니라는 말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부등식에서 얘가 0보다 작다. 근데 얘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가 x-a, x-b 0보다 작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a가 더 작으니까요. a부터 b까지 두 번째를 풀었더니 두 번째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작다는 건 a분의 1부터 b분의 1까지네요. 아니죠. 와우. 조심해야 돼. A하고 B는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관계가 없겠죠. 얘는 A부터 B까지가 맞겠죠. 얘는 하나는 A분의 1이고 하나는 B분의 1. 뭐가 더 크지? A분의 1, B분의 1 누가 더 크나요? 모르겠네. 모르겠죠. 모르겠지. 맞나요?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자 여튼간에 이거는 사실이네. 여기에서 A하고 B, 여기서 A분의 1하고 B분의 1. A하고 A분의 1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A하고 A분의 1은 뭡니까? 역수입니다. A하고 A분의 1은 뭐라고요? 역수죠. 역수가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역수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수직선 그려야겠죠. 역수가 나오면 수직선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 훨씬 쉽게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누굴 그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1을 그리라겠죠. 1.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너스 1도 해야 됩니다.
음수의 역수는 음수고 양수의 음수는 양수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럼 A와 B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네.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은 누구냐면 일단 A, B의 부호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죠 케이스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기억 A, B는 0보다 작다는 말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인데 A가 작으니까 A는 음수 B는 양수 이 말이죠. 여기서 A는 음수 B는 양수 이거네요. 그러면 A는 음수 B는 양수라는 것은 A, B가 하나는 A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B는 이쪽에 있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 A하고 B가 A, B, A, B, A, B, A, B 총 4가지네요. 맞죠? A, B, A, B, A, B, A, B 4가지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A, B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사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여기가 있으면 A분의 1은 들어가니까 A분의 1은 1이 들어갔네요? B분의 1로 들어가니까 B분의 1은 1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네? 당연히 공통범위가 A, B가 어디에 있든 간에 공통범위 무조건 있겠네. 0 들어가니까 A는 왼쪽에 있고 B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A분의 1도 왼쪽에 있고 B분의 1도 오른쪽에 있다고. 그래 공통범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항상 존재한다. 얘는 참이 됐네요. 니은 A, B가 양수이고 A가 양수라는 것은 A, B가 양수, 음수, 음수 맞죠? 양수, 음수 여기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면 둘 다 양수, 음수인데 해가 존재를 한단 말은 일단 양수로 볼게요. 양수 음수는 대칭적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양수나 음수는 대칭적이니까 0을 기준 대칭적이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A, B가 0보다 크다라는 말에서 A, B가 0보다 크는 것은 양수 A, B가 A, B 세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A, B면 여가 A, B 여가 A고 여가 B면 A분의 1, B분의 1은 A분의 1은 어디 있습니까? A분의 1은 B분의 1에 와 있겠죠. 더 가까이 A분의 1이 더 멀리 있다 있어요. 이거 계속 관계가 바뀐다 했죠. 그러면 A부터 B까지 B분의 1부터 A까지 공통분이 있어 없어? 없네. 이렇게 되면 공통분이 없잖아 지금. 얘는 지금 여범위가 되고 얘는 이범위가 되니 공통분이 없네요. 마찬가지로 AB가 이렇게 들어가도 공통분이 없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 AB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A, B가 이렇게 있어야 되네요. 그래야지 A부터 B까지 B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 공통분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저보다 하나는 1이 된다, 1보다 크다 이 말 되겠죠? 아까 A, B가 여가 있을 때도 공통분이 없고 해가 없고 A, B가 이렇게 있을 때도 이렇게 되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A, B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 니은 조건에서는 무조건 A가 1보다 작고 B는 1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곱의 합은 1보다 더 크겠죠. 1보다 큰 애가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디귿 또 A,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양수, 음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가 존재하면 아하 양수, 음수인데 해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런 상황밖에 안 되겠죠. 아까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좀 전에 니은하고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 아니면 왼쪽에는 여가 A이고 여가 B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알겠나요? 이런 상황이니까 첫 번째 상황은 A, 1, B의 상황이고 왼쪽 상황은 A, -1, B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쌤이 지금 이 문제 풀이할 때 지금 요 수직선에다 다 설명하고 멈중에 역수 나오면 요거 수직선 그려놓고
이를 기준으로 양수, 역수야. 이거 역수야. 이렇게야 역수야. 음수 이렇게 역수. 이 그림을 보면서 풀어야 이 문제가 머릿속으로 잘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A하고 1이 더 커. 얘는 뭡니까? 얘는 음수죠. A에서 1 뺐으니까 음수, B에서 1 뺐으니까 양수. 0보다 작죠? 맞죠? 얘는 A 더하기 1은 여기에서 요걸 뺀 거야. 똑같이? A 더하기 1은 A에서 이걸 뺀 거라고. 작은 수풍수 뺐으니까 얘는 음수. B 더하기 1은 B에서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얘는 다시 양수. 그러네. 얘가 음수가 되거나 얘도 음수가 된다. 참이 됐네. 바로 보이죠? 이 수직선을 나타내면 이런 관계가 보일 거고 계산이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 문제도 그냥 풀면 나이가 꽤 있는 문제인데 표현을 해보면 그렇게 풀 수 있다. 예, 알겠어요. 자, 34번. 연립부등식의 정수인 해의 개수가 13개 이하가 되도록 모두 자연수 구하시오. 일단은 보니까 위에 문제들이 얘가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n 1-n 얘가 인수분해가 x-n, x 플러스 n, x 플러스 1-n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크단데 바깥범위 하나는 마이너스 n이고 하나는 n-1이야. 맞나요? 하나는 마이너스 n이고 하나는 n-1이야. 자연수 n의 값이니까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겠죠? 맞나요? 자연수 n이니까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얘는 음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이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x가 n-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때문에? n이 자연수니까.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여기가 n하고 x 플러스 n, x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n하고 마이너스 n하고 n 제곱인데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n부터 x가 n 제곱까지 이렇게 됐네요. 정수인의 개수가 13개 이하. 그럼 이 두 개를 수직선에 나타냈더니 이 부분은 그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굳이 그릴 필요 없네. 그렇게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그렇게 어려운 그림 아니야. 굳이 안 그린 겁니다. 선생님이 마이너스 1 n제곱 이래 되겠네요. 맞습니까? 실제로 그리면 이것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등호 없고 얘는 등호 있으니까 공통범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면 그게 공통범위가 된다고요. 여기 안에 뭐라고요? 정수의 개수가 13개 이하가 돼야 돼요. 정수의 해가 13개 이하. 여기가 정수의 해가 13개 이하. 됐죠? n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까지 정수 1개 등 없으니까 0부터 1까지 1개 2 넣으면 1부터 4까지 3 넣으면 2부터 4까지 4 넣으면 3부터 16까지인데 여기에는 13개네요. 딱 13개네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하면 10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다음 37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네. 절대값 이거 됩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k제곱 플러스 4k가 2루트 3. 2차 방정식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부터 쓰는 게 맞겠네요. 일단 좀 더 쓸게요. 판별식은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4k 4, 3, 7, 2 6, 2 마이너스 6부터 k는 2까지. 보세요.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판별식을. 사실은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 판별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은 k제곱 플러스 4k가 0보다는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겠네요. 두 실근 쓰면 했어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k가 0보다 크다. 두 개의 공통범위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또는 0부터 2까지 k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0, 1, 2 6개가 나오겠다. 한 번씩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실근이 아마 있으니까. 자, 38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랑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2라고 2 사이에 있어요.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제곱창 개수는 항상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하고 가라 했어요. 자, 2차 방정식 0이 아니고 한 근은 마이너스랑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2라고 2 사이에 있다 라고 봤을 때는 그래프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없네요. 축도 모르고 절편도 모르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얘가 양수 음수도 없고요. 문제는 양수 음수도 없다는 거야. 일단 그래프를 두 가지 생각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양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음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푼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이 양수이면 0은 음수고 마이너스 2 음수이면 0은 양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fx라고 놓으면 f-1하고 f0은 음수라고요. 부호가 반대라고요. 그리고 1하고 2도 해줘. f1하고 f2도 음수라고 풀면 얘하고 얘를 한꺼번에 푼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안 그러면 이 두 가지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뭐 그래도 풀어도 되긴 하지만 이게 좀 더 빠르긴 하겠죠? 하나만 해볼게요. f-1, f0.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은 0, 0.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날려보면 0보다 크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2보다 크다. 두 번째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식을 적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기가 2차식인데 여기가 상수잖아. 그러지? 근데 만약에 이것도 2차식이었으면 우리 수준에서는 일단 못 푸는 문제가 돼버려. 이랬나요? 우리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F1은 1 넣고 a-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넣고 4a 2 넣고 a제곱 2 넣고 플러스 6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
마이너스를 날려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2로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날려버리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도등이 부동 방향 바뀌지 않았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오, 다행스럽게도 풀 수가 있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4차는 5%래. 우리 4차 부동식 5%에 우리 수준에서 못 푸는데 좀 더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말은 즉슨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한꺼번에 선생님이 합을 해보려고 했지만 알겠어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지.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렸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무조건 양수죠. 완전 제곱 없이 됐으니까 양수니까 제거하고 이것만 쓰면 돼요. 영어로 적으니까 A는 2부터 3까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은 2부터 3까지다 이거죠. 이 문제는 실은 이렇게 선생님이 푸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풀어? 양수, 음수, 양수 두 번 다 해야 돼. 케이스가 A가 양수일 때 4개씩 공통 부분, A가 음수일 때 4개씩 공통 부분. 한꺼번에 하려고 시도는 할 수는 있지만 문제점은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4차 부동식 무제의 수준에서 못 푸다. 다행스럽게도 완전 제곱식이 있으니까 날려버린 겁니다.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양수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